아기 때. 지금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 혼자 있을 때는 말 안 해요, 진짜. 예. 근데 이제 무건수행을 하면은 조금 더 들리는 게 많아. 예, 더 생각하는 게 많고. 그 한국 사람이 다 그렇진 않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애가 이제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뭐라고 그래요? 응? 저 칠칠 맞은 놈의 새끼 저거, 응? 아니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눈이냐 보다냐 그거 봐야지 그거 못 보고 너 걸려갖고 넘어지고 저희 참 저놈의 새끼 저거 어디다 쓸란가 몰라요.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죠. 일어나, 그러니까 뭐, 야, 있나야, 묻었냐, 거기서. 야, 그렇게 갖고 쓰겄냐, 하고 막, 무릎 까졌는데, 뭐 이래요. 이래. 한국 사람들이 좀 약간 그런 맛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라온 환경이나 어머님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해나가는 게, 이게 쌓여요, 쌓여. 그래서 이제 그게 반응으로 나타나. 양조인이 아까 악수 보댔네, 우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네? 이리 와, 이리 와.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애기 때 이제 막 이제 듣고 자라게 되면 조금 좀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약간 몸이 좀 경직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은연중에 그것이 표현이 돼요. 애기 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영화에서 바라보면 이제 외국인 애기들이 이제 가다가 어디 막 찐다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영어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Are you okay? 괜찮니? 그래, 괜찮니? 예, my son.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보듬어줘요. 그 실수를 보듬어주면서 격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극복되어지는 힘이 좀 있는데, 뭐, 저놈의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이제 조금 이제 의기소침해지게 되어지는 게 좀 있는 거지.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실은 좀 약간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아기 때 저기 아버님이 실명하신 거예요. 귀도 들리지도 않고 또 신체가 불구야, 불구.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도 그랬지만은 뭐 지금보다는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부리 아빠는 눈도 잘 보이잖아요. 뭐 걸어 다니는데 신체 불편해요. 막 이런 모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기소침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는 부분을 가지고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좀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 친구 입장에서 막 기운을 막 펴기가 좀 애매했던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친구들 입장에서 그 시선이나 이런 게 조금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충동증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더니 이제 무슨 증을 갖고 갔냐면 국가유공자 그 증을 가지고 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은 병원비가 이제 나라에다 받으면 받을 텐데 돈을 직접 못 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간호사님들이 좀 있으셔갖고 막 야야야 짜리가 야야야 짜리가 딴 데가 막 이런 걸로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는 받고 싶고 해서 또 이제 어느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학산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 영자가 왜 안 왔지? 영자 여가 있구나. 깜짝이야. 어? 깜짝 놀랐어. 이뻐져서 그런가 봐. 아유. 그래도 이학산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그 증을 딱 내민 거야. 그 증을 내미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어린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너무 위대한 아버님을 두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국가유공자증이라는 게 실은 어떤 우리의 대외적인 일을 한다거나 어떤 전쟁 시에 어떤 그 혁명을 공을 세운다거나 이렇게 나라에서 희생을 한 그런 분들에게 나오는 국가유공자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아기가 딱 들은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어디 그냥 몸이 안 좋으신 분, 불편하신 분,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병신, 아버님을 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그 증도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이학산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외과 의사셨는데
그 친구한테 이 딱 증을 보자면, 야, 너희 아버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이구나. 너는 이렇게 위대한 아버님 밑에 있는 거니까 네가 기죽지 말고 나중에 큰 인물이 돼야 된다. 이 격려말을 들은 거예요. 이 어린 친구 입장에 있어서는 어디 가도 그냥 짜리가 이런 얘기 듣고 그냥 아버님 모시고 다니면 늘 이제 창피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이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그 말씀을 딱 듣고 또 의사 선생님이라면 지금은 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저희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높게 보는 시절이었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이제 굉장히 이 친구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얻은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돼요. 그 이름이 이국종 의사예요. 이게 그 외과 의사의 그 이학산 그 의사 선생님의 그 말씀 딱 듣고 이 친구가 이제 의기소침하고 맨날 이렇게 딱 왕따 당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6.25 때 통신병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도망가지 않고 전쟁터에서 지뢰를 이제 통신병이 아시겠지만 항상 그 상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뢰에 의해서 이제 터져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되고 이제 그때 이제 파편에 튀어가지고 눈도 이제 실명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님인지도 모르고 아기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아버님은 늘 이렇게 이국종이라는 친구가 잘할 때 미안하다만 듣고 하니까 그냥 기필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학산 그 의사 선생님이 너희 아버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국가를 희생하신 정말 대단한 분이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우리나라 중증외상의학과의 효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셔가지고 그 시스템까지도 이루고 또 유명하게 된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2011년도 아덴만 그 여명작전 해가지고 이제 그 석혜균 선장님이신가? 우리나라의 청해부대 가가지고 이제 그때 그 구출은 했는데 석혜군 선장님은 이제 총을 7발인가 맞고 이제 사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구출하게 되고 또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인민군이 넘어오면서 이제 총을 2017년도인가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 총 맞아가지고 있는데 그때 또 이렇게 살리시면서 중증 그 외과가 굉장히 좀 의미 있고 꼭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총 맞는 거 막 그냥 이런 것들이 뭐 진짜 촉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계기가 뭐냐라고 따졌을 때는 아까 어떤 부분에 길을 넣어주는 거지. 너희 아버님이 훌륭하시다. 너도 훌륭한 아버님처럼 나라의 큰 인물이 되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감을 얻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그때 아마 그런 어떤 그 터닝 포인트나 그 위로의 한마디가 없었다고 하면 지금의 이제 이국종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과 또 우리나라의 그 중증 외과 이거에 대한 발전이 아마 어두운데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부모님도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쪽 외상의학과 쪽에 굉장히 좀 그 획을 좀 긋게 되는데 그 우연한 기회처럼 되는 남과 상황적이 다른 그 한마디가 실은 그러한 일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하고 참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 올렸지만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예, 조금 많이 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고 우리 조합원님들 생각하실 때 상황에 맞는 말이 있어요. 그 상황에 맞는 말이란 거는 화가 나는 상황이면 화나는 말을 하고 기분 나쁜 상황이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는 그 당연한 건데 그거는 영향 주지 않거든, 실은. 그래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른 변화될 만한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상대방도 영향을 주고 또 조직의 문화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가 과거에는 좀 가족 중심적인 어떤 지역 중심적인 이런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자녀들이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핵가족화 된다 뭔다 해서 개인 중심적인 삶, 그다음에 이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각자의 좀 이런 삶,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약간 강팍해지는 이런 입장 속에서는 이제 홀로 생존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것들이 환경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스스로하고 대화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그런 위로,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그런 격려, 남이 나에게 해주지 않는 그런 응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나마저도 나를 외면해버리면 실은 어디서 힘을 얻냐. 그래서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지. 질문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 재밌게 제일 지냈는가? 막 이런 대화를 해나갈 때 그때 뭐라고 해요? 손에 집히는 게 있어? 쉽지 않아요. 어제 뭐가 좋았어요? 우리 남태경님? 이응자님 어제 뭐가 행복했어요? 아, 저기구나. 임창숙이었구나. 임창숙. 오영자하고 임창수가 헷갈렸어. 그러면 오영자는 어제 뭐가 좋았어요? 군도님은 어제 뭐가 좋았어? 응? 강연아님 어제 뭐가 좋았지? 정창님은 뭐가 좋았어? 우리 김태현님? 김태현님은 뭐가 좋았지? 예, 어제. 놓고 보면 우리의 삶 순간순간에는 실은 이거다 싶을 정도로 나를 격려하고 치료할 만한 그런 일이 많냐? 많지 않아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나 여건, 환경들을 잘 못 만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엄마로서 삶을 살아. 또 거기에서 또 주어진 그런 것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요. 중심적인 요소가 잘 안 생겨. 나를 발견하는 그런 삶,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들이 환경적으로 잘 만들어지기가 어려워. 그럼 인위적으로라도 그거를 만드셔야 돼. 눈을 딱 뜨면 어떤 나를 봐야 돼? 감탄할 만한, 캬! 이런 나를 봐야 돼. 그리고 저녁에는 뭐 그렇게 멋진 삶을 산 나를 또 봐야 돼요. 아침에 잠깐 내려오기 전에 제가 여쭤보는 거, 어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항상 여쭤봐요. 제가 공항에 가잖아요, 토요일 날. 그럼 이제 이미정 이사님이 저를 바래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질문해요. 이번 주에는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이번 주에는 뭐가 기억에 좀 남아요? 뭐가 제일 행복했어요? 항상 여쭤봐.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우리 다 함께 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쓸려가는 그냥 뭐 먼지 같은 그런 존재처럼 인식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힘도 오지를 않아요. 내가 나됨을 내가 인식을 하고 내가 나됨에 대한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삶이 나에게 필요하냐? 이게 굉장히 큰 에너지예요.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도 너무 좋은데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또 무한 응원해 주기가 어려워.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무한 사랑을 해주지만 그 멘트 하나하나에는 좀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그러한 것들을 셀프 모티베이션이나 셀프 어떤 자가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된다. 이렇게 봐지는 거지. 정자난다가 딱 만났어. 응. 왜 만났어? 사랑하니까 만났지. 근데 정자가 한두 마리야? 한 번 사정을 하게 되면 몇 마리가 나와? 어? 일단 한 2억 마리 이상이 돼야 수정이 돼요. 그 밑으로 있으면 문선이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일단 경쟁력 자체가 5억만 분의 1이야. 5억만 분의 1. 그 수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는 2, 4, 8, 16, 30의 이 조상 계보에서 한 분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나이가 존재해 못해? 못해요. 지구가 만들어진 입장을 놓고 봤었을 때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아빠 엄마가 따박따박 한 거야. 전쟁에서 뭔 일 나왔고 죽었을 때는 내가 없는 거야. 어떤 그 역병이 돌아가지고 거기 죽었잖아. 그럼 내가 없는 거야. 어? 하여튼 뭐 사고가 나서 누가 죽어 없는 거야. 근데 이 사고 나고 전쟁 나고 뭐 기후가 하고 역병이 돌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빠 엄마가 위로 갔을 때 문제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위대한 거예요? 안 위대한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거예요. 예? 인류가 생긴 이래 나라는 존재는 그 씨 뿌리가 있어 없어 있어.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다니까. 그 아빠 엄마 사이에서 이것이 한 세대도 거르지 않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를 거슬러서 이? 그 위에가 뭐예요? 삼한시대에 뭐예요? 어? 그 위에 뭐 고조선 시대? 그 위에 거기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위대하냐 안 위대하냐? 위대하다. 그리고 또
엄마 아빠 속에서 뭐요? 여러 번의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 찰나에 그 한 번당 5억 분의 1을 뚫고 말이지. 거기서 내가 돼가지고 내가 나왔다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로또 확률 있죠? 우리 그 645인가? 우리 로또 있죠, 로또. 토요일마다 하는 거. 토요일 날 하나? 일요일 날 하나? 토요일 날에? 그거 하는 거. 그거 확률이 몇 대 몇? 1등 확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맞아요, 맞아. 814만 분의 1이야. 1등 확률이. 이게 800만 분의 1이 로또 1등 확률이야. 로또 맞는 사람 좋아, 안 좋아? 난리도 아니지. 맞아, 안 맞아? 다 포기한다니까. 로또 맞으려고 하면. 안 맞아. 왜? 확률이 너무 낮아. 근데 내가 태어날 확률은 로또하고 비교도 못해요. 로또하고는. 거기 100배 이상 더 어려운 거야. 로또보다. 근데 맞았어. 내가. 그래갖고 태어난 거예요. 좋아, 안 좋아?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요 확률이 로또 맞을 확률이 100분의 1인데 요 위에는 또 100분의 1 아니야. 요 위에는 또 100분의 1 아니냐고. 그 엄청난 확률이 한 번 더 하자갖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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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위대한 거예요? 안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우리의 것이 각자가 대단한 거예요. 그거를 자각을 해야 돼요. 그냥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상대방을 보고 내가 뭐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잘나니 아니에요. 내 스스로에 대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야. 이 자체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그런 삶을 태어났고 또 살아가는 겁니다. 또 어제 해가지고 또 삐끄덕거려갖고 오늘이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오늘이 없는 분도 계시고 사고 나서 없는 분도 계시고 싱크홀인가 뭔가 그거 가다가 요즘 뭐 많이 꺼진다며 어디 안산선인가 뭔가 모두가 차 가는데 갑자기 훅 하고 떨어졌는데 어떻게 돼요? 눈 뜨니까는 이상한데 눈 뜨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눈 뜨고 숨 쉬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는데 가본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여기 보니까 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보면 하작 없이 다 태어난 것이거든. 정상적으로 눈 감고 잠자다가 눈을 뜬 거잖아요. 이게 반복된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경이로운 거다. 확률적으로 보면. 로또도 정말 제가 로또 맞은 사람 우리 그 제주도 그 어르신 한 번 봤다니까. 내 주위에서.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그보다 100배 더 나은 그런 확률로 내가 태어났고. 그 후에 또 100배 따지면 확률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확률인 거지. 우리 임진왜란이 때 우리 전체 인구가 1200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인구가. 거기서 몇만이 죽어. 몇십만이 죽어. 그럼 확률적으로 보면 그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병자호란, 예? 뭐 또 있지 않습니까? 외세 침략에서 한두 명 죽냐고. 다 죽어,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 대단하다. 그래서 나에게 항상 취업을 해주자. 응원을 해주자, 나에게. 예, 오늘 네가 예, 계획한 대로 잘 살았어. 응? 오늘 내가 너하고 함께한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사랑해.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눈을 빡 뜨면. 어찌 보면 이거 또 아침이네, 이것이? 야, 오늘 못 해봤구나? 물어보는 거지. 너는 어제도 잘 살았으니까 오늘 또 어제처럼만 살면 되지 않겠냐? 그렇지. 너도 힘내, 나도 힘낼라니까. 하면서 아침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을 또 열심히 산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너랑 함께한 것은 맨날 좋아 죽겠어. 야, 너는 그때 그 상황에 어쩌게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막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 자는 거예요. 그 코미디언 중에 그 배 좀 나오신 분 있죠. 그 누구죠? 아, 유영식 말고. 탱자 가라사대. 김홍건 씨. 김홍건 회장님, 예. 탱자 가라사대 했던 그 김홍건 님이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면서 강의한 거를 좀 재밌어요. 이게 약간 야하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 우리나라는 9시 뉴스를 없애버려야 된대. 9시 뉴스, 8시 뉴스. 그걸 왜 없애야 되냐? 아이, 뭔 놈의 뉴스가,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 그냥 고생해갖고 잠잘라 가는데, 그냥 누가 뒤져버렸네, 누가 사고 나버렸네, 그 복잡한 얘기 듣고 그 인생을 정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는 하려면 낮에 하고, 저녁에는 맨날 그냥 좋아 죽겠네, 네가 행복하네, 누가 그냥 해서 누가 사랑해줬네, 누가 봉사해줬네, 이런 좋은 얘기만 듣고 그냥 주무시게 해야 되는데, 밤마다 그냥,
정치 얘기 했었고, 그냥 누구 사고 난 얘기 했었고, 이게 복잡한 얘기만 듣고 왜 자기 하냐, 이 말이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저녁에 9시 이후에는 다 코미디 프로, 그냥, 음악 프로, 딴따라 프로만 해야 된다. 주장하신 분이 김홍근 씨야. 그러니까 저도 거기 동의한다니까. 자기 전에 그거를 정리하고 주무시게 되면 그 영상과 그 생각이 주무시는 무의식 속에 이게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을 어디에 두고 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잘 때는 고생했어. 너랑 함께 너무 좋아 죽겠어. 훅 자이? 하고 훅 잡으려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안 좋은 생각하고 아이고 저걸 어째볼까 저째볼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녁에 항상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고생했다 격려해주고 따뜻따뜻 해주고 그냥 쓰다듬어주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파이팅 해나갈 수 있도록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냥 너는 어제보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찌 이렇게 젊어져 보고부터 시작해서 그냥 엄청 신나는 얘기를 또 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됨을 내가 인지를 하고 나의 나됨에 내가 격려를 해주고 나의 나됨에 힘을 주면서 하루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냐 없냐 할 수 있다. 너는 행복하냐? 행복하다. 너는 사랑받고 있냐? 그럼 엄청 사랑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 그 한마디가 의미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 좀 남한테 해도 내가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도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내가 나에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상대방에도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언제 볼지 모르는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고 확률로 따지면 로또 맞은 사람도 대단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여기 로또보다 훨씬 더한 확률로 나타나는 이분이 생긴 것도 상관없고 가진 것도 상관없고 배운 것도 상관없고 현재 모습 상관없고 어째요? 그 자체로 격려받고 훈련받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없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딱 만나면 아우 태연님 오늘 복장이 너무 예쁘시고요. 스카프가 의미 그냥 아주 그냥 딱 엘레강스한 모습이 그냥 거시기 해불어요. 막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주고, 태연님의 브릿지가 스왈로브스키 브릿지 같은데 저것이, 예, 맞아? 스왈로브스키 거야? 그래, 야 맞아, 야, 예? 보석의 제일 명품이라는 스왈로브스키 브릿지가 겁나게 이뻐 불어이 막 이렇게 하면, 예?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진 거 이런 것들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 힘을 받으면 상대방이 한 번, 두 번도 이렇게 괜찮은데 우리 전체가 그러면 힘을 받아야 안 받아요? 힘 받은 사람들이 기운을 얻어 안 얻어? 같이 얻는 거지. 잠언서 15장 4절인가?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그 지혜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말에 뭐로 나와? 따뜻한 말. 온화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서 죽은 것도 살리거니와 가시돋친 말은 뭐를 하라고 그래? 가시돋친 말은 예? 가시돋친 말, 안 좋은 말 요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을 상하게 한대. 이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좋아.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먼저 하고 내가 기운 빠졌는데 뭔 좋은 일이 나가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다고 늘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오늘 행복한 삶이다 생각하고 사랑의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해준 얘기를 그대로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표현 안 하면 돼야 해야 돼. 사랑합니다. 최고십니다. 너무 멋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뭐요? 그 얘기를 상대방한테 한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뭐를 하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온화한 말, 따뜻한 말을 가지고 지금 듣다, 왜 그래? 와 이러졌노? 그, 잠언서, 15장 4절 그 말씀처럼, 온하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으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고, 가시돋친 말, 옥리 부리는 말, 요런 말들은 어떻게 된다고? 영혼까지 상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면은 좋은 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을 동일하게 볼 때, 물 반밖에 없니? 예? 반씩이나 있니?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저기 그 신광야에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으로 갔던 12명의 어떤 거기 함께하는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요소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거기 정탐하러 간 사람들 있잖아. 상황을 봤어.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 민족이 없고 다른 민족이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400년이면 벌써 아버지가 벌써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넘 땅이고 내 땅이고 그 증거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역사한다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400년 지났으면 그 원주민 땅 아니에요, 실은. 그 땅이 주인이라고 우길만 하잖아. 그러니까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가면 뒤집었어. 여기는 서로 영토 싸움하고 어쩌고저쩌고 모르니까 그냥 겁나 죽겠어. 가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맨날 그 종살이면서 뭐예요? 전투하냐? 종살이면서 맨날 농사 짓고 못 오고 하니까 우리는 가면 싸움이 안 돼. 게임이. 이 양반들은 그냥 근육 자체도 달라. 우리는 저기 노가대 근육인데 여기는 무슨 근육이요? 쌈 근육이에요. 쌈 근육. 쌈 근육 있는 사람하고 노가대 근육은 달라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 가려면 뭐를 봐요? 여기가 무엇이 흘러? 젖도 흐르고, 응? 뿔도 흐르고, 여기는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맞구만 우리가 갖고 그냥 그대로 가버립시다라고 하니까 10명은 못 가고 딱 2명만 가는 거예요. 2명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해나갈 때에도 어떤 상황을 보고, 야야야, 분위기가 처졌다. 요 얘기가 의미가 있어, 없어? 응? 이제 바닥 봤으니까 우리는 올라갈 것 같아. 딱 보니까 지금 바닥이구만. 올라가.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뭐라 그러고? 얼마나 행복한 거, 응? 응? 내가 그냥 있잖아, 이거. 야,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 양반이 돈을 안 갚은다고 하는데, 행복해 죽겠, 와, 이거 기가 막히게 행복한데? 하고 끝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끝내. 이렇게 해가지고 화낼 일 있냐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좀 멍청해져. 그쪽 분야로. 분석이 안 돼. 이게 저랑 대화를 하면 제가 가끔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이게 로직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게 아니라 이게 연산이 잘 안 돼. 같이 동조하면서 화를 잘 못 냅니다. 제가 멍청해져가지고.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다 좋아. 그 좋은 것만 바라봐. 뭔 말씀을 하셔도 뭔 얘기를 들어도 좋은 것만 봐. 기대를 해. 아침에 어떤 분이 이제 어머님이 좀 아프셔요. 어머니 좀 아프셔서 이제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위급한 그런 상황에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 상황을 안 봐. 그 이후의 상황을 봐. 그래가지고 여기서의 마지막은 거기서의 새로운 출발이냐. 여기에서 우리가 인고의 그 고해에 바다라가는 이 인생사를 마무리 짓고 여기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 거기에 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일까? 얼마나 기대할까?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 아니죠. 못단 거, 못 해드린 거 이런 마음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줄 수 있는 부분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잊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자가 또 와. 예, 그 마음에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황임에도 그걸 그대로 액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사랑적인 것들에 대한 표현으로 전달하게 되면 그게 상대방에 영향이 있냐 없냐? 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다 이거야. 표현을. 아시겠죠? 강연아님, 오늘이 어때요? 좋아요. 왜 좋아요? 그냥 좋아요. 오늘이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왜요? 행복해요. 오늘이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냥 사랑이 넘치는 날일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하루를 쭉 가고 우리의 마음을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치게 오셔서 올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라도 오실 수 있는데 그게 어루만져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좋죠. 그러면 다음에 마음이 고리 갈까 요리 갈까 요리 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말 한마디가 뭐라고요? 생명나무와 같다. 가시도 친 말은 뭐와 같다고요? 영혼까지도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로 우리가 좀 기대에 차고 희망에 차고 사랑에 차고 이런 것들로 전달했으면 좋겠고 상대방한테 하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하라고? 나한테. 나는 할 수 있어. 나니까 가능한 거야. 내가 위대한 거야. 아까 말씀했지만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좀 듭니다.